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 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전력 예비율이 뭐길래인데요. 오늘 전력 예비율이 7%대로 하락했다고 해서 화제였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력 예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현재 공급 중인 전력이 얼마 남아있느냐 이 개념인데 총 공급 전력량에서 최대 전력 수요를 제한 수치를 다시 최대 전력 수요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를 100만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소비되는 전력이 80이라면은 전력 예비율은 이제 25%가 되는 거죠. 오늘 전력 수급 현황이 어땠어요? 전력거래소에 따르면은 오늘 오후 3시에 전력 수요가 9,117만 킬로와트를 기록해서 어제의 기록을 경신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뭐 예비 전력은 700만 킬로와트 아래로 그래서 떨어졌었고 그때 이제 전력 예비율이 7.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가 예상한 수치보다 지금 전력 수요가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전기 끊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블랙아웃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 얘기인데요. 예비 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면은 경보가 발령이 되고요. 가정과 기업의 절전이 권고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불구하고 예비 전력이 동인하게 되면은 광역 전력 관리 시스템이 이제 작동을 해서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전기 공급을 중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 달에 발생한 일이 있었죠. 예. 지금 뭐 너무 더워서 뭐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가동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격노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왜 자꾸 이런 보도가 나오느냐라고 이제 참모들에게 얘기를 해서 참모들이 뭐 산업부도 여러 차례 설명하고 뭐 했다라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꾸짖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게 현재 국내 원전 24기 중에 가동 중인 원전이 17기인데 한국 수력원자력이 정비 중인 원전을 최대한 빨리 가동하기로 했다. 이 방침을 그저께 밝히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폭염이 오니까 허둥지둥 다시 원전에 손을 벌린다. 이런 식의 보도를 지금 보수 언론이 계속 한 건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보도가 사실 왜곡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이라는 겁니까? 그동안 정지 상태였던 한울 4호기가 뭐 지난 21일에 재가동에 들어갔고 마찬가지로 정지 상태인 뭐 한빛 3호기, 한울 2호기도 8월 둘째, 셋째 주 전에 재가동되도록 정비를 서두른다. 그리고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의 경우에는 정비 돌입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라는 게 한수원의 보도 자료 내용인데요. 예. 그런데 이 일정들이 폭염 때문에 지금 급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이미 수십 년째 똑같이 진행되어 온 계획 예방 정비 일정에 따른 것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십 년째 해오던 대로 한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한수원은 새삼스럽게 이런 보도자료를 폭염에 맞춰서 냈을까요? 이 한수원이 정비 시점이 약간 조정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지난 4월 달에 결정이 됐고 그래서 자신들의 발표 취지는 원전 정비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뭐 원안위의 승인을 받겠다 이런 거였다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지난 4월 달에 새로 취임한 정재훈 신임 사장에 좀 과욕이 작용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뭐 정부가 좀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철저히 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논란이 지금 불거져서 좀 여러모로 우려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시사 위키 항목은요. 어제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 이 개념을 언급을 해서 좀 여러모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떤 맥락이냐 좀 궁금해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언론들이 이게 경제정책 기조를 바꾼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지금 오늘 앞다퉈 내놓으면서 뭐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용도 실질적으로 바꿔달라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는 이제 오늘 청와대 얘기는 이런 언론들의 해석은 잘못됐다라는 취지이고요. 지금까지 얘기를 해온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는 모두 다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잖아도 최근에 경제정책 방향이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또 그런 해석이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최저임금 인상 국면에서 뭐 후퇴론이 나오고 이러면서 뭔가 정부 규제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보 지식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 비판 성명도 내고 했는데요. 또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을 애초에 기한을 했던 걸로 알려진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지금까지 이제 뭐 포용적 성장을 주장해온 윤정호 경제수석으로 바뀌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실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의 개념 자체에 뭐
뭐 일정 정도 차이가 있는 것도 또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등이 주장하는 임금주도 성장론이 좀 변형이 된 것인데요. 임금주도 성장은 이윤주도 성장의 이제 반대 개념입니다. 이윤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윤을 늘리면 낙수 효과에 의해서 임금도 오르고 소비도 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그동안 드러났으니까 직접적으로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것이죠. 그게 소득주도, 임금주도고. 그렇습니다. 포용적 성장 새로 등장한 건 뭐예요, 그러면? 오늘 청와대가 밝혔듯이 좀 더 이제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인데 OECD 등의 국제기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좀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잘못됐다라는 취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좀 적극적인 재정 지출하고 사회 안전망의 폭넓은 구축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제 임금주도 성장보다는 좀 더 이제 기존의 해법에서 좀 대안을 찾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한다든지 이런 개념들도 이제 일부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다 이제 구체적인 해법에서 포괄적인 해법으로 좀 옮겨가 간 듯 보이니까 뭔가 변한 거 아니냐, 후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정책 성과를 좀 보여야죠. 그런 셈이죠.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 시설을 해체하고 있다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정황은 삼팔로스가 촬영한 사진 분석에 의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이 이게 뭐 보여주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폐기 의도에 있는 것인지 분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뉴스의 맥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북미 대화가 좀 교착 국면인데 그래도 뭔가 행동이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미 대화가 진척되지 않아서 뭐 참모들에게 화를 내고 매일 보고를 지시했다. 이런 미국 언론 보도가 잇따르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보도들이 다 가짜 뉴스라면서 일본도 행복하고 아시아가 다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트위터에 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라는 거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요. 그랬죠. 북미 회담에 진전이 있을 거다.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럼? 당장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개최가 되는데 여기 이제 북한 외무상이 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논의에 좀 진척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이 이제 열릴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요. 이후에도 논의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진행이 되면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을 하고 또 종전선언에도 합의를 해서 이 자리에서 선언될 가능성도 생기는 셈입니다. 우리 정부가 또 거기서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 가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면담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는데요. 또 박선원 주중 상하이 총영사를 국정원 상근특보에 임명하기로 하고 지금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선원 총영사 어떤 사람이에요? 청와대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육자회담, 또 비핵화와 북핵 문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다뤘던 전문가이고 말하자면 이제 꾀주머니다 이런 이제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아이디어가 많은 캐릭터라는 것이죠. 예. 또 참여정부 때 NSC 행정관 그리고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인데요. 이제 참여정부의 대외 정책을 얘기할 때 주로 뭐 동맹파와 자주파의 대립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미국에 가까운 분들이랑 대북 정책을 우선시하는 분들이랑 이 대립 구도를 말하는데 이때 자주파의 대표적인 인사 중 하나로 묘사되기도 했고요. 다만 최근에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오히려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바도 있어서 좀 일정 정도 유연한 시각을 갖춘 측면도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뭐 아무쪼록 미사일 발사 시험장 해체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북미 간 대화도 진전되기를 기대해 보죠. 그렇습니다. 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